생능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5장 분할 정복 기법의 세 번째 절 퀵 정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병합 정렬을 공부했는데 병합 정렬이 위치에 따른 분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열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정렬할 때 어떤 위치 한 가운데에서 얘를 두 개를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분할을 하고 정렬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퀵 정렬은 그런 거랑 좀 방법이 다릅니다. 분할을 하긴 하는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분할하는 게 아니라 값에 따라서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값에 따른 분할이라는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값에 따른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입력 리스트가 주어졌다고 할 때 이 입력 리스트, 정렬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은 이런 입력 리스트를 어떤 기준을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쭉 있을 때 학생들 중에서 첫 번째 학생을 기준으로 잡고 이제 첫 번째 학생보다 키가 작은 학생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보내고 첫 번째 학생보다 키가 큰 학생들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자, 분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할이 이제 이 첫 번째 이런 배열에서 이제 첫 번째 분할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일단 173은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오고 이 왼쪽은 전부 다 173보다 키가 작은 학생들이 쭉 오게 되고 이 오른쪽은 113보다 키가 큰 학생들이 쭉 오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173은 일단 자기의 자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173은 뭐 왼쪽 오른쪽이 뭐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제 자기 위치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위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부분 리스트와 오른쪽 부분 리스트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왼쪽 부분 리스트는 173보다 작으니까 이제 이 안에서는 정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왼쪽 부분 리스트를 따로 정렬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작아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부분 리스트도 이제 요 안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안에서 정리를 할 때 이 왼쪽 부분 리스트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리스트는 어차피 되게 작은 것들이 있고 자기들 비교할 그런 대상이 아닌 거죠. 왼쪽 부분 리스트도 이걸 정렬하면서 오른쪽 부분 리스트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3이 확정된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누어지면 왼쪽 부분 리스트를 다시 정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 리스트를 다시 왼쪽 부분 리스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학생을 기준으로 잡고 첫 번째 학생보다 작은 학생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보내고 큰 학생들은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167도 이제 그 제자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67보다 작은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큰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이게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일단 얘도 뭐 자리를 잡은 거랑 이제 제 자리를 찾은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왼쪽 부분 리스트는 이제 하나의 학생이 있고 오른쪽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니까 이것도 이제 그 정렬이 이미 이제 끝난 것입니다. 자, 남은 정렬은 이 왼쪽에 있는 세 개 요것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학생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렬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렬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건데 이것을 앞에 병합 정렬과 비교를 해보면 병합 정렬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병합 정렬 이런 입력이 주어지면 무조건 요 네 개를 따로 정렬하고 요 네 개를 따로 정렬 이런 전략을 썼는데 퀵 정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첫 번째 어떤 그 기준을 하나 잡아서 이 기준은 첫 번째 꼭 그 원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요소를 하면은 뭐 좀 처리가 편하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요소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요소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그 요소를 기준으로 그 기준보다 작은 것은 전부 다 왼쪽으로 보내고 큰 것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 과정을 그냥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전체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 방법도 당연히 원래 문제를 작아진 부분 문제로 나누어서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분할 정복 전략을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퀵소트 알고리즘 한번 살펴봅시다. 퀵 정렬도 알고리즘은 정말 간단합니다. 퀵소트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열이 있고 왼쪽 인덱스, 오른쪽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열의 크기가 2 이상은 되어야지 정렬을 할 필요가 있죠.
이 크기가 1이면 정렬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때 여기서는 이제 파티션이라는 이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아까는 병합이라는 함수가 중요했는데 퀵소트에서는 파티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하고 나면은 원래 리스트에 이제 왼쪽 레프트에서부터 오른쪽 라이트 인덱스까지의 부분 배열을 파티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미드가 나옵니다. 이 미드라는 거는 이미 이제 이 파티션 과정에 기준으로 사용된 그 기준이 있는 요소의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에서 미드까지는 이제 레프트에서 미드까지와 미드 더하기 1부터 그 위에 이제 라이트까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미드는 이미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결국 요 미드를 구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배열을 왼쪽에서부터 미드 마이너스 1까지를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퀵소트를 또 똑같이 미드 더하기 1부터 미드는 반영을 할 필요, 미드는 이미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미드 더하기 1부터 라이트까지만 이제 이런 부분 리스트만 다시 개별적으로 정렬을 하면은 전체 정렬 과정이 끝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티션이란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리가 이미 한번 파티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다루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지난 축소 정복 전략에서 선택 문제, k번째로 작은 숫자의 인덱스를 찾아라. 이런 문제를 했었죠.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4.5절에서 k번째 작은 수 찾기를 했고, 거기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퀵 셀렉트 알고리즘이다 이런 걸 했는데 호어의 분할 알고리즘을 했습니다. 호어의 분할. 그래서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점을 잡고 어느 한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보다 작은 것들은 왼쪽에 보내고 이제 일단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다가 조건이 맞지 않는 요소를 찾으면은 걔를 이제 서로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그 호어의 분할 알고리즘. 그게 파티션 알고리즘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어디서? 여기 4.5절에서. 자, 요 알고리즘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어의 알고리즘, 호어의 분할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의 변화를 보면 인덱스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딱 역전이 되는 순간 알고리즘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분할 과정은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n입니다. 이 요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n번 이상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퀵 정렬로 돌아와서 퀵 정렬에서 아까 사용한 그 호어의 알고리즘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 알고리즘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런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퀵소트 이제 0에서부터 랭스 데이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정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피벗을 맨 앞에 거로 선택했을 때 이렇게 정렬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퀵 정렬은 호어의 분할, 이 파티션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퀵소트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 퀵소트의 퀵 정렬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해 봅시다.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앞에 이제 병합 정렬과 다르게 입력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는 언제일까요? 최선의 경우는 입력이 분할이 항상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입력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분할을 하고 나니까 피벗이 이쪽에 오고 왼쪽과 오른쪽을 다시 분할하면 되는 그런 상황. 자, 두 번째 분할을 하고 나니까 또 요 가운데가 가운데 피벗이 오게 되고 왼쪽과 오른쪽 얘와 얘만 다시 분할하면 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분할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분할이 항상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n을 2의 k승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나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최고의 경우는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여기서도 베스트 요것도 각각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입력의 크기가 실제로는 2분의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2분의 1인 그런 문제를 왜 두 번입니까? 요걸 정렬하려고 하는데 요것도 정렬해야 되고 요것도 정렬해야 되니까 두 번을 정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티션 과정을 이제 처음에 파티션 과정을 한번 해야 되겠죠. 파티션 과정은 우리가 그 복잡도를 계산해 보면 n-1, n-1이면 얘는 뭔가 하면은 order of 이제 n이 되는 거고, n은 이제 d가 0, d가 1인 상황이죠. 우리가 앞에서 병합정렬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상황은 우리가 병합정렬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병합정렬의 시간 복잡도와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 복잡도가 이제 n 로그 2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합정렬처럼 아주 효율적인 그런 정렬이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할이 계속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최악의 경우는 이제 요게 최선의 경우고,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분할을 했는데 피벗의 위치가 얘는 제자리고 나머지가 다시 분할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정렬된 리스트를 다시, 우리는 정렬되어 있는지 입력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는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입력 리스트를 정렬하려고 그래. 하면은 맨 왼쪽 항목을 피벗이라고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면 나머지 전부 다 얘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다 오른쪽에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리스트에서 피벗을 선택해서 정렬하면 또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에 가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이 과정이 몇 번일까? 이게 n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서는 이 과정이 이제 최선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로그 2의 n번인데, 이 최악의 경우는 이 과정이 n번이 됩니다. 이 한 번 이렇게 한 번 파티션 과정이 n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n 곱하기 n 해서 n 제곱의 알고리즘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불균등 분할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n 제곱 알고리즘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퀵 정렬이 그러면은 뭐 병합 정렬보다 더 나쁜 게 아니냐? 근데 왜 퀵 정렬이 퀵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퀵 정렬이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퀵 정렬이 빠른 이유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의 불필요한 어떤 이동을 줄이고, 먼 거리에서 데이터를 이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피벗은 한번 딱 그 위치가 결정되면 더 이상 이제 그 다음 연산에서 피벗도 제외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서 퀵 정렬이 상당히 좋은, 그래가지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 나쁜 효율을 갖는데도 퀵 정렬, 그러니까 빠른 정렬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됐고, 뭐 또 20세기 과학기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대 알고리즘에 선정되기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퀵 정렬의 성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미디언 오브 3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렬된 리스트에서는 피벗을 그냥 왼쪽 그 요소를 피벗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항상 이제 이게 가장 작은 값이거나 가장 큰 값이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분할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가급적 균등하게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전략을 씁니다. 피벗을 선택할 때 그냥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그 다음에 가운데쯤 있는 거랑 요 세 개 중에 미디언, 가운데 있는 가운데 값으로 이제 가운데 값을 피벗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맨 뒤에 있는 게 가운데 값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 앞에 것과 맨 뒤에 것을 교환한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거를 요 맨 앞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피벗으로 생각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제 듀얼 피벗 퀵 소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피벗을 하나로 잡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피벗을 두 개로 선택을 하면은 이제 왼쪽과 가운데와 오른쪽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하이브리드 정렬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퀵 정렬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 퀵 정렬은 이제 우리가 병합 정렬과 다르게 병합 정렬이 위치에 따른 분할인데, 이거는 값에 따른,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디바이드 앤 컨커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인데, 분할을 할 때 위치로 절반을 나눈 게 아니라 값에 따라 피벗에 따라서 분할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었다라는 것입니다.